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뉴스 전문가 두 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백성문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어서 김수민 시사평론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검수완박의 마지막 단계죠. 국회 본회의 개최 권한을 쥐고 있는 박병석 의장이 오늘 오전에 여야에 중재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에게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전달했습니다. 의장은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의장이 제시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의 입장을 반영해 국회 운영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는 것도 양당 원내 지도부에 통보했습니다. 의장은 더 이상의 카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갈갈이 찢어진 국민들이 대선 때 국민들이 나누고 상처가 났는데 이 상처를 고치는 국회는 결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한다는 것도 경고해줍니다. 박병석 의장의 말 가운데 바로 이 부분이 공감이 많이 됩니다. 국민들이 둘로 찢어지고 상처를 받았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해외 순방 일정까지 취소하고 중재에 나선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 그 내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검수완박의 핵심 내용 가운데 어떤 부분을 좀 조율해서 제안을 한 거죠? 일단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를 한다라는 기본 방침은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1년 정도의 유예 기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있는 총 6대 범죄가 있죠. 6대 범죄 중에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중대범죄와 관련된 수사는 검찰이 하지 않고 네. 부정부패와 경제사범에 관련된 수사만 검찰이 한다. 그리고 일정하게 뭐 경찰이건 중수청이건 수사기관이 이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역량이 이제 도달하게 되면 그 부분도 아마 이제 전부 다 넘긴다. 약간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지금 특수부가 6개인데 특수부도 3개로 감축을 하고 그리고 이 공포 이후에 유예 기간이 원래 3개월이었죠. 그 3개월도 4개월로 네. 이런 중재안을 내놓은 상황이고요. 지금 조금 전에 박병석 의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중재안을 수용하는 정당에 맞춰서 네. 앞으로의 향후 의사결정 과정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입장까지 밝혔기 때문에 네. 이 중재안을 수용하는 정당과 수용하지 않는 정당으로 갈릴 경우에는 그런 또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오전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 중재안을 제시를 하고 2시간여 만에 국민의힘 측에서는요, 먼저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런 조건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민주당입니다. 자, 박병석 국회의장 오늘 중으로 입장을 정리해서 답을 달라고 했습니다. 일단 이 전해지는 얘기로는 민주당 측에서는 상당히 반발하고 있다는 얘기도 지금 들리는데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사실 어제 민주당이 피력했던 자세를 봤을 때는 중재안을 받을 가능성이 국민의힘보다는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지 않은가 싶은데요. 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3가지 조건이 만족이 되면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다 이런 기류가 있었습니다. 그 3가지가 어떤 거냐면 수사 기소 분리라는 원칙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한국형 FBI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4월에 처리한다 이 3가지였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에 이 3가지 내용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사실 저는 좀 그냥 받아들이는 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왜냐하면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이거든요.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도.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범위를 안 그래도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축소를 했는데 거기서 훨씬 더 줄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한간에서 검찰 일각에서도 나왔던 수사권은 축소하더라도 수사 지휘권은 좀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이 요구는 또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이걸 받아들였다면 네. 민주당은 더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야 되지 않을까 아하. 이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반발하는 쪽에서는 아무래도 당내 강경파라든지 이쪽에서는 이런 그 유예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두면 안 된다. 일단은 확실하게 짧은 시간 내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방침인 것 같은데 근데 네. 그동안에 좀 침묵해왔던 중간지대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의원들의 입장이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오늘 중으로 민주당도
이 중재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원래 민주당이 견지했던 태도에 비추면 네. 국민의힘보다는 당연히 민주당이 이 중재안을 더 반겨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렇다면 지금까지 각계에서 쏟아지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풀 악셀을 밟으면서 검수완박을 강행해왔던 민주당의 이 움직임, 네. 이 중재안 수용으로 일단 저지는 되는 겁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건 그래요? 지금 현 시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김수민 평론가와 다르게 민주당이 받기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유예 기간이 너무 깁니다. 민주당의 소위 말하는 강경파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제 일단은 이 법안대로 중재안 법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일단 공포되고 효력에 발생하는데 4개월, 또 기소 또 그다음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그 유예 기간이 또 1년. 그럼 앞으로 한 1년 4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사이에 굉장히 다양한 보완책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민주당의 소위 말하는 강경파 의원들이 얘기했던 완벽한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예측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또 내부에서 강경파 의원들이 반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반대를 하면 박병석 의장은 이걸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일단 중재안 수용하는 정당 입장을 반영해서 국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받아들였어요. 네. 민주당이 반대하는데 자 본회의 올립니다. 그렇죠. 땅땅땅은 못하죠. 네.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이제 그런 부분의 고민도 분명히 담겨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